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정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 리셋 북 리뷰 11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151페이지의 코로나19로 잃어버린 4년, 그리고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이죠. 자율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총 162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요. 일단은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는 것 중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한 6년 전서부터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제 접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수두 예방접종이나 또는 뭐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요즘 유행하고 있었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생각은 통념적인 모든 기능의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나온 결론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제일 흔하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병원 가면은 권유받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제가 여쭤보면은 오신 환자들 중에서의 50% 이상이 예방접종을 하신 상태에서의 발병 때문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예방이 안 되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온 거니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단순한데,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나서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데, 저도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내 면역으로 억제를 하면서 병이 안 걸리게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면역 관리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대상포진이라는 게 올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 면역이 어떤지도 모르고 면역을 높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 어떻게든지 예방접종하면 안 걸릴까봐 하는 기대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게 아니에요.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내 면역이 좋아야지 예방이 되는 거지, 그 접종으로 인해서 100% 예방할 수 있는 병원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방접종을 권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신종플루 돌 때도 그랬고요. 신종플루 돌 때도 감염돼서 오신 분들한테 약을 쓰지 않고 메가비타민C 수액만 갖고 났을 때, 대충 제가 어렵하게 계산했을 때 한 200대 200 정도로 비율을 한번 잡아서 통계를 돌려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지 않고도 메가비타민C 수액으로도 결과가 훨씬 더 좋고 예후가 좋은 결과를 저는 얻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사에서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광고해 가면서 약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자기의 면역을 믿고 자기 면역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회는 이제 물질 맞는주의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병원도 그런 거보다는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수익 구조로 본다면 당연히 이득이잖아요. 왜냐면 접종 시즌이 됐을 때 일부 병원에서는 그 접종으로 얻어지는 병원 수익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굳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환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일단은 병원 모든 시스템이 예방접종을 권하다 보니까 병원 수익적으로 이득되는 거 갖다가 굳이 열심히 연구해가면서 이게 효과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접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안 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환자들한테는 하지 않도록 권하는 편인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지, 저는 제가 하지 않는 접종을 환자들한테 막 권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소아이들에 대한 접종도 자꾸 문의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제 손주를 본다, 태어나서 돌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접종을 안 할 거예요. 저는 비형 간염이든 뭐든지 간에 안 하고, 키우다가 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캐치업을 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면은. 근데 대부분의 비형 간염은 수직 감염이기 때문에 부모가 비형 간염의 보균자만 아니라면은 중간에 사고만 당하지 않고 수혈할 일이 없다면은 감염될 루트가 거의 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돌 되기 전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나머지 웬만한 질병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돌될 때까지 내가 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를 혈중 레벨을 계산해 가면서 필요한 양을 충분하게 주면서 감염되더라도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내고 자기 항체를 만드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애기를 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회적으로는 또 뭐라고 말이 많겠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가면서, 사회 시스템이 무조건 다 100% 옳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뭐 생각에 따라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율신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율신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저도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자율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는데 환자를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버티다가 병원을 다니다가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80~90%가 됩니다. 그 얘기는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저를 그렇게 멀리서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내가 웬만큼 아픈 거 가지고 유튜브 좀 봤다고 저 의사한테 가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질까 하면서 찾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는 싶은데 근처에 병원 가도 약만 주지 약을 먹어서는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종합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해결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기능약이 뭐지? 공부하다가 이 의사한테 가면은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된 내 몸 상태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겠네? 라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아프다 오다 보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게 다 무너져 있어요. 경험적으로 거의 한 80~90% 가까이가 검사를 하면은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보이고 기능 또한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럴 때는 이제 얘를 향상시켜 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목에 맞는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리셋하는 치료하고 그 다음에 경추부터 시작해서 흉추, 요추까지 내려가는 척추라인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절을 차단하는 스니피 주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그 틀어져 있는 자율신경을 언제 다 잡겠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 다 올려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집에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바퀴 마사지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고요. 본인이 귀를 이렇게 만졌을 때 안쪽에 귓구멍 주변을 싸고 있는 연골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붕어 운동하고 올빼미 운동이라고 올려놨는데 붕어 운동은 제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찾아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빼미는 붕어 운동이 힘드신 분들한테 제가 시켜요. 효과는 제가 볼 땐 붕어 운동이 가장 강력한데 이게 허리가 아프다, 엉치가 아프다 이러면서 하고 나면 어지럽다 힘든 거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교육하면은 원장님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5번밖에 못했어요 이런데 다음에 오시면은 요번에는 그래도 한 7번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오시면 요번에는 10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와서 원장님 그거 불편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분인데 한 분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면서 따라오는 분이고 한 분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좋아질까요? 당연하죠.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100m 달리기를 10초대에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뛸 때는 20초 뛰다가 또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18초 뛰다가 그래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16초 뛰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율신경 기능도 좋아지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도저히 어지러워서 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올빼미 운동을 추천하는 거고요. 하는 방법은 책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얼음 마사지인데 이것도 드라마나 TV 보시면은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에다가 물을 담고 얼음을 담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 얼굴을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아주 차갑게 만들었다가 빠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샤워할 때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샤워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씻고 나오기 전에 찬물로 한번 씻고 또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다시 따뜻한 물로 한 바퀴 돌고 해서 차갑게 따뜻하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내 몸에 있는 자율신경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리셋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얼굴로 해도 되고 샤워할 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베이그스 너브라고 하는 부교감신경이 뇌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배 밑에까지도 내려갑니다. 되게 길죠 신경이. 근데 그게 내려가는 루트가 여기는 성대를 지나가요. 그래서 성대를 울리는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그쪽 신경이 자극을 받겠죠. 그 다음에 심호흡이라는 거는 단전호흡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너무나 숨을 얕게 쉬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들여 마실 때 이 폐포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뱉고 하다 보니까 폐 꽈리 쪽까지는 거의 공기가 들어갈랑 말랑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근데 숨을 깊게 내쉬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습관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산책하실 때는 꼭 단전호흡 하듯이 심호흡을 하시는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안 되면은 되게 얕게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 뒤에 명상 나오는 게 이제 심호흡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게 명상하고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갖고 있던 또는 뭐 마음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집중하고 있던 사고의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진짜 지금 이 생을 살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향해서 가는 길에 내가 인생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마인드를 한번 고쳐잡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인데, 이건 맨발 걷기도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집에서 나갈 때부터 맨발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또는 맨발로 진짜 파워워킹 하듯이 걸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의 목적은 발바닥을 땅에 디디는 목적 하나하고 발바닥의 자극을 내가 뇌로 느끼는 거에 두 가지에 다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걷는 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 하셔도 되고요. 좁은 공간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발을 땅에 디디면서 그 느낌을 느끼셔도 돼요. 그러니까 멀리 많이 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한 몇십 분씩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다못해 내 주변에 산책을 할 때도 신발 신고 가다가 괜찮은 공간이 나왔을 때 신발 양말을 벗고 맨발로 천천히 걸으면서 바닥에 뭐가 있는지 느껴가면서 걷다가 그 다음에 발 털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또 돌고 산책하고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단 5분이라도 꼭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추운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걷다가 발 시려면 신발 신으면 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권해드리고요. 나머지는 교감신경 포착점 주사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과 병원에서 좀 도움을 해주면은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책의 큰 챕터 하나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농약에 대한 건 제가 더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